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와 인도티벳 고전연구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야기로 읽는 산스크리트 두 번째 세션 제1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이번 학기는 총 12번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녹화된 강의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본 강의 전체 종강 이후에, 그러니까 5월 30일 이후부터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 시기 유의하셔서 가능하면 수업에 실시간으로 참가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는 산스크리트어 강의 외에도 빨리어 문법 강도, 그리고 한문 강도 수업도 제공을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울러서 인도 티벳 고전 연구회에서도 매 학기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독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늘 안내 드리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차후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수업 전에 화면은 반드시 꺼주시고 음소거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면 이름이 신청 당시 이름으로 잘 변경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수업 중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 메일 보내드리는 그 동서사상연구소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메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산스크리트 단막극을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문헌을 읽으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인도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학기에 한 편을 다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를 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마타 빌라사 프라사나라고 하는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은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원문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문법 사항들을 함께 짚어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문헌 마타 빌라사 프라하사나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작품인지 한번 보내드린 자료 중에서 인트로덕션 파일 보시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극의 장르는 프라하사나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마타 빌라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작품의 이름이고 프라하사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장르를 나타내는 제목이 되겠죠. 프라하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하스, 그러니까 웃음을 터뜨리다. 이 하스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웃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프라하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웃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사나라고 하게 되면은 극이론, 그러니까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문헌이 있는데요. 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론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티아를 다루는 샤스트라인데 나티아는 희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연을 위해 작성되는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극 이론에서 단막 구성의 희극, 그러니까 한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희극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주요 인물들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그런 풍자극, 우리 세타이어라고도 하죠. 그것을 가리키는 장르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극 이론서에는 두 종류의 프라하사나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슈타 프라하사나입니다. 슈타라고 하는 것은 슈드, 그러니까 정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정화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슈타 프라하사나 같은 경우에는 등장 인물들이 바가밧, 나파사, 미프라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밭 하면 신 혹은 이제 존경받는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따빠싸 하면은 따빠스, 즉 고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윗브라는 브라만 사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브라하사나가 바로 슈타 브라하사나가 될 테고요.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타 빌라사도 바로 이 슈타 브라하사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쌍기르나라고 하는 이 종류의 프라사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더 질박한 내용의 그 유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도 보시면 베시아는 이제 기녀 혹은 유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다음에 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종들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나쁨사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나쁨사까는 문법 용어로도 중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이제 바리에이션이 있지만 주로 남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외향적으로는 이제 여성의 옷을 입고 주로 하렘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관 같은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위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량이라고 뭐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 번역어는 한국어에서는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녀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들을 지원하는 이 남성들 사이를 연결해 준 그러한 인물들을 가리켜요. 특히 이 프라하사나 말고 이제 다른 극 바나라고 하는 극 종류가 있는데요. 이 바나 극에서는 이 위따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이 나레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독백극을 하는 그러한 극 종류도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캐릭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위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한당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요. 두르따라고 하는 또 인물분이 있습니다. 이 두르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량과 불한당 사이에 어둠에 위치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텐데요. 이들도 주로 이제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흥에 종사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겠죠. 이런 이제 다채로운 이 일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브라하사나가 바로 산키르나 브라하사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바로 고행자나 이제 수행자 혹은 브라만 사제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슈타 브라하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 극 중에서 이 프라하사나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웃음, 즉 유머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평범하게 그냥 웃음을 유발하는 뭐 슬랩스틱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물론 모든 문화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우를 수 있는 유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 외에도 사실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권, 이 극이 만들어지는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수행자나 아니면은 불교 승려도 등장을 하는데요. 요 이제 비구나 수행자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을 잘 모른다면은 여기에서 구사되는 용어도 당연히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웃음의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점은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전형성, 그리고 이들이 문화, 종교적으로 어떠한 지점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스크리트 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제 익혀봤던 것처럼 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다양한 은유나 말놀이 그리고 신화적인 이 배경들, 주제들 같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리고 다층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또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 유머를 완전히 우리가 향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의 희곡을 상연을 했을 때 이것을 관람하는 대중들이 과연 어떠한 이 유머의 맥락을 향유했는지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인 수행자들이 어떠한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웃음거리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풍자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케랄라 지역의 그 전통 극입니다. 꼬티아땀이라고 하는 극에서 실제로 마따 빌라사를 상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은 이 마따 빌라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티아 소마라고 하는 까빨리카, 그러니까 쉬바파 까빨리카에 속해 있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따 빌라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따 빌라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제 단어로 지금 합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근 마드에서 발생된 과거 수동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드는 보통 어떤 뭐 술 종류, 이제 음료 종류에 뭐 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위기에 도취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기질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는 어떤 취한 상태,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빌라사라고 하는 것은 빌라스라는 어근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놀이, 즐거운 행위, 유희나 방종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빌라사라고 하는 것은 취한 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놀이나 즐거운 유희, 방종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자는 이 마헨드라 바르만 혹은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남인도의 팔라바라고 하는 이 왕조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바라고 하는 이 왕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도의 타밀나두주 북쪽 지역, 그러니까 남인도 지역을 거의 600년 가량 걸쳐가지고 통치를 했던 왕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3세기 경부터 이제 9세기 경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 팔라바 왕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칸치푸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깐치푸람과 관련되어 있는 묘사가 극 중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깐치푸람은 워낙에 이제 이 팔라바 왕조의 그 문화적인 유산이 담겨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 보시면은 많은 그 사원들 그리고 문화 유적지가 풍부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따 빌라사의 등장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지금 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1번, 2번, 그리고 3번 사이에 약간 간격을 띄워 놓았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극에서 이제 말하자면 연기를 하면서 서로 툭탁거리는 그 인물들은 3번 이후에 이제 주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과 2번에 등장하고 있는 무대 감독과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극이 시작되기 이전에 말하자면은 프롤로그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수트라다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무대 전체를 감독하는 이제 이 프로듀서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 여배우 나티와 함께 등장을 해서 이제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로 연기를 하면서 이 극이 어떠한 인물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의 이제 그 이야기를 곁들여서 대사와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개송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전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쉬바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이 쉬바파 수행자이고 그다음에 첫 개송에서 찬탄이 바쳐지는 대상이 바로 이 힌두교의 신인 쉬바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쉬바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뜻은 이 상서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힌두교 삼신 중에 파괴를 담당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도 신화의 그 우주론에 따르면은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선적으로 창조 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제 새로운
이 새로운 완전한 세계의 출현을 위해서 이전의 나쁜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괴와 더불어서 그 거의 이제 반대 쪽에 속하는 생식이나 재생, 창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외향적인 특성은 이제 미간의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이마 사이에 뭔가가 그려져 있죠. 이 눈이 있는데 평소 때는 보통 이렇게 딱 닫혀 있다가 이 파괴의 시기에 이 눈이 열리면서 강력한 불길이 일어서 이제 상대방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치상 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짜크라 중에서 이제 아즈냐 짜크라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마에 회백색의 그 재가 이렇게 세 줄 무늬로 보통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비부띠 혹은 바스마라고 불리는 네, 그런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은 그 재로 보통 이렇게 이마에 세 줄 무늬를 그리고는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외향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쉬바신의 어떤 그 성격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도 이 호랑이 가죽을 깔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서 과부자를 틀고 있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요긴, 그러니까 요가 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신의 외양은 다른 신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뭐 화려한 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시바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옷도 그렇게 화려하게 걸치지 않고 거의 헐벗은 모습으로 이제 보통 요가 수행자들처럼 머리도 약간 산발을 하고 이렇게 상투머리, 제가 상투라고 하기는 했지만 거의 그냥 자연 드레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머리 뭉치, 자띠라고 불리는 머리 뭉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뭉치 위에는 보통 이 초승달이 얹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뭔가 선이 삐져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겐지스라고 부르는 강과 강의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독립적인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천상에 흐르던 강이 이제 지상으로 이 왕들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이 물줄기가 쏟아지면 너무나도 이제 이 지상이 물로 넘쳐서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쉬바신이 자신의 자띠, 이 머리 뭉치로 받아낸 그러한 신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바신이 지니고 있는 그 지물들을 잠깐 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삼지창, 즉 트리슐라라고 불리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 첫 번째 계속 읽으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 쉬바신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타라자예요. 나타라고 하는 것은 춤이라는 뜻이고 라자는 이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춤의 왕인데 이 춤이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무대 위에서 추는 그런 춤도 될 수 있겠지만 이 파괴의 신이다 보니 이 우주의 파괴 혹은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우주적인 춤을 추는 인물로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 라마루라고 불리는 우리로 치면 약간 장구랑 비슷한데 크기는 훨씬 작은 그러한 북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피나카라고 불리는 이 활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 라마야나라고 하는 서사시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활이기도 하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원문을 읽으면 다 등장할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고 다니는 그 말하자면 자가용에 해당되는 신의 탈 것으로는 우리가 난디 혹은 이제 원래는 난딘입니다만 흔히 난디라고 불리죠. 이 난디라고 하는 이 황소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바신을 또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링가라고 불리는 남근상으로도 이 시바신이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바신이 이 머물고 있는 그 사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 링가가 항상 있고 그 링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유를 붓고 커드를 붓고 꿀도 붓고 하면서 이제 숭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타빌라사 극의 주요 인물들이 속해 있는 종파인 샤이바, 이 쉬바와 관련되어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가 이 브리띠 되면서 아이 형태가 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이바 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쉬바신의 대표적인 그 별칭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별칭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별칭,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읽게 될 문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별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하데이바, 마헤슈와라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마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한뜻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이것이 복합어가 되었을 때 취하는 형태이죠. 위대한,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하, 그다음에 데이바, 마하 이슈바라와 이렇게 이슈바라라는 단어와 합쳐지면서 마헤슈바라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극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인 사티아 소마가 계속해서 마헤슈바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마헤슈바라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명칭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슈파티라는 이 가축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별칭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쉬바파의 여러 가지 종파 중에서 빠슈파타라고 불리는 종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슈파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빠슈파티라고 하는 형태의 이 쉬바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하요긴 위대한 요가 행자라는 의미를 가진 별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나타라자, 즉 춤의 왕으로서의 시바신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이 극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형태가 바로 나타라자인 시바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빠스마라라고 하는 이 난쟁이를 밟고, 이 아빠스마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스마라라고 하는 게 우리 스므리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빠는 무언가가 떨어진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기억이나 이런 것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통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를 밟고 말하자면 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춤을 추고 있는 시바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나타 라자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시바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그란 이 고리의 형태는 지금 보면은 마치 손이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불길입니다. 그래서 이 겁화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이 세계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거대한 불길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바신의 이 자띠, 이 산발되어 있는 이 머리도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손에 보시면은 라마루라고 불리는 아까 북 형태를 또 쥐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나타라자로서의 시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까빨리, 그러니까 까빨라를 지니고 있는 사람, 까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해골을 든 자라는 이 별칭이 또 시바신의 중요한 별칭 중인 하나이고요. 아까 빠슈빠띠가 빠슈빠따가 됐던 것처럼 이 까빨린 같은 경우에는 까빨리까라고 하는 이 종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빨리까 수행자들은 보통 까빨라, 이 해골을 바루로 들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이 슈바신의 어떤 파괴 신으로서의 강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바에라바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닐라칸타라고 하는 이 별칭도 있는데요. 닐라는 푸른색, 그 다음에 칸타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가리키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자로는 보통 청경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이 독을 말하자면 이 독을 마셔가지고 그것을 목에다가 가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우유바다 희적기 신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별칭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양과 관련되어서는 뜰이 로자나, 세 개의 로자나, 눈을 가지고 있는 자.
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과 강의 물줄기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강가다라, 즉 강과 강을 지탱하는 자라는 이러한 별칭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도 문헌들을 읽을 때 쉬바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이 쉬바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쉬바신의 어떠한 측면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 문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주요 등장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이제 극이 시작했을 때 등장하는 두 인물입니다. 바로 사티아 소마와 데이바 소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소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술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인물 모두 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그래서 사티아 소마, 데이바 소마. 둘 다 까빨리카의 이제 수행자 그리고 이 네바소마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명사예요. 이제 여성 캐릭터이고요. 이 주인공인 사티아 소마가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이 까빨리카가 동반하고 있는 여성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시종 일관 취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 극에서의 그 유머를 한편으로는 담당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7번, 그러니까 다른 이 까빨리까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종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번에 있는 이 나가세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빅슈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은 사실상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티아소마, 데바소마 같은 경우에도 수행자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막 혀가 꼬이고 넘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풍자의 대상이 되어 있고요. 나가세나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 속해 있는 비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브루 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시바파의 빠슈빠따 수행자이고요. 사티아 소마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점잖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약간은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다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깔보고 혹은 앙심을 품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딱히 어떤 종파에 속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운마따까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운마따까는 우뜸마트,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미치광이, 광인이라는 뜻이고요. 이 운마따까는 정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신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한다거나 거친 행동을 하거나 예상 밖의 막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향적으로도 굉장히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을 몸에 달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기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사티아소마와 데바소마와 관련해서 까빨리까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빨린으로서의 이 시바를 숭배하는 그런 종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교전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극 속이나 혹은 다른 종파의 문헌 속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까팔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해골을 가리키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나 그릇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골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탁발을 받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인물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다른 문헌들에 묘사되어 있는 까빨리카의 모습은 해골로 만들어진 바루 혹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몸은 거의 헐벗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헌에 따라서 여성 수행자를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방탕한 음주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약간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상당히 이제 근대에 찍힌 사진인데요. 정확하게 까빨리까
바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고리라고 불리는 이제 다소 과격한 그 수행을 하는 이 시바파 수행자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손에 이렇게 해골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고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뭐 어떻게 보면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여행 유튜버들이 이 아고리 수행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거나 그들의 기행을 보면서 놀라는 그러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그 해골 바로의 약간 위에서 보는 다음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 마타 빌라사의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까팔리카 수행자인 사티아 소마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이미 이제 머리 끝까지 취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인이자 함께 수행하는 여인인 네이바 소마와 함께 등장을 해서 서로 대사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계속해서 전전하면서 술을 얻어 마시고 잔뜩 취해 있는 이 두 사람은 탁발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해골 바루인 까발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그때 주변에서 이제 자신의 탁발을 마치고 지나가던 타락한 불교 비구인 나가세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나가세나를 딱 보고 이 두 사람은 이 바로 도둑, 저놈이 바로 도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 말을 걸고 세 사람 사이에 한바탕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목격한 또 다른 슈바파 빠슈파타 수행자인 바브루 깔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브루 깔바는 사티아 소마가 요청하게 되면서 이 일에 중재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바로 도둑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추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브루 깔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앙심을 품은 이 자신이 앙심을 품고 있는 어떤 이제 상대방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재판장으로 가서 판단을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또 미친 사람 움마따까 광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친 사람은 등장하자마자 굉장히 긴 대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굉장히 무슨 말인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말을 주절주절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진상이 밝혀지게 되는데 애초에 이 까발라를 훔쳐갔던 것은 이제 떠돌이 개였어요. 그런데 이 개한테서 미친 사람이 개와 이제 전투를 벌이고 그 바루를 빼앗아서 자기가 여기까지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티아 소마는 자신이 나가세나를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면서 그 둘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이 왕의 통치 그리고 번영을 기리는 이 축시 바라타 바키아라고 하는 개송을 읊으면서 이 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바라타 바키아라고 하는 것도 이 산스크리트 극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극이 끝나고 나면은 극의 내용과는 사실 뭐 별개로 이 모든 이제 것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객들에게 축원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개송을 읽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라타 바키아라고 합니다. 이 바라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바라타라고 하는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극 이론서의 저자로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저자죠. 저자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라타라고 하는 문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바라타가 해주는 어떤 말이라는 의미에서 바라타 바키아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이 극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일단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편집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제 위에 제시되어 있는 요 사스트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편집된 판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일단은 읽고 그 외에 참고 문헌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이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영어 번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판본이 되겠고 지금 호리다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일본어 번역으로 참조를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들 또 참조를 해서 함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우리 이제 문헌에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번 파일 함께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마타 빌라사 프라하사남이라고 하는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슈리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마 프라니탐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죠. 자, 슈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자면 좀 찬탄할 때 쓰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뭔가 성스러운 혹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빛나는 뭐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슈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혹은 영광스러운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만인데 이건 이제 복합어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느가 빠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만에 의해서 프라니타라고 하는 것은 제작된, 뭐 저술된 이제 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저술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제 문헌들의 첫 부분에 보시면은 그 저자의 이름과 함께 이 프라니타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혹은 뭐 영광스러운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만이 저술하신 그 마타빌라사 브라하사남이라고 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난디안테 타타하 프라비샤티 수트라다라하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극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 놓은 것들 있죠. 실제로 편집본에서도 괄호 안에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그 무대 위에서 상연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지어진 희곡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대 위에서 이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 부분을 바로 이제 괄호 안에 넣고 이렇게 지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디 안테 따타하 브라비샤티 수트라다라하. 자, 여기에서 동사 부분은 브라비샤티라고 하는 요 동사가 되겠죠. 브라비쉬. 비쉬 하면은 들어가다. 브라비쉬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들어가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극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특정 이제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극 용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무대에 등장하다라는 뜻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도 단수 주격인 인물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수트라다라하 프라비샤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트라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무대 감독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극 전체를 통솔하는 인물이고 보통 도입부에서 여배우 나티 혹은 뭐 단모음으로 나티와 함께 부부로 등장해서 저자와 극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난디안티 따따하 하면은 그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난디 안따인 그 이후에 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 난디 안떼, 안따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척격으로 사용이 되어서 끝난 시점에서 따따하 그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난디가 끝난 이후에 수트라다라 무대 감독이 프라비샤티 무대에 등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난디가 그럼 무엇이냐? 난디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원래는 난드, 그러니까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난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찬탄을 담고 있는 개송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난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가인데 특히 극에서 난디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본격적인 극이 상연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찬탄 개송, 그 다음에 연주,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난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디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수트라다라가 프라비샤티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그 대사를 하는 그 인물, 등장 인물의 명칭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대사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아래쪽에 이 로만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달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문 부분이 있어요.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운문과 산문이 함께 쓰여 있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운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단막극의 경우에 어떤 판본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개송 번호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개송 번호를 달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트라 다라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약간 그 찬가를 먼저 읊는 그러한 장면이 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샤르둘라 비크리리땀이라고 하는 요 운율로 작성된 운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읽고 어떠한 뜻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Vasha Vesha Vapu Kriya Guna Kritan Ashritya Vedan Gatam Bhava Vesha Vashadane Karasatam Trailokya Yatramayam Nritam Nishpratibhata Bodha Mahima Ya Prekshakascha Swayam Savyata Vanivajanam Dishatu Divyakapali Yashaha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9개의 음절이 배치되어 있는 샤르둘라 비크리디땀이라고 하는 음율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원래의 그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개송의 운문의 형태이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이 해당 운문을 산문화 시켜서 다시 배치를 해 놓은 우리 안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바야는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산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 그다음에 목, 술, 이러한 형태로 기본적인 그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시 재배치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합어의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이 복합어를 좀 풀어가지고 제시한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약간 이제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고, 약간 색깔을 달리 표현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문장의 구조를 보았을 때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관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야하, 싸. 둘 다 주격, 남성 단수 주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하라고 하는 이 관계사가 받고 있는 이 인물, 싸, 그 사람이 디샤뚜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 문장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하, 이 인물이 아슈리띠아 하고 나서 이제 까루띠는 실제로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이 어떤 그 판본에서 이제 각주로 여기에 까루띠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임의로 이 까루띠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러 이 대괄호 안에다가 원문에는 없지만 집어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싸,
그 사람이 디샤뚜 이제 부여하기를 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마샤, 베샤, 바부스, 그리야, 구나, 그르탄. 요거는 복수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복합어죠. 그리고 요것은 전부 다 이제 베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드 어근에서 나왔죠. 그래서 무언가를 구분하다. 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다는 그래서 어떤 구분이나 구별, 어떤 요소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샤, 베샤, 바부, 끄리야, 그다음에 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앞에 것을 다 받는 어떤 것으로 풀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 끄리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자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바샤, 베샤, 바쁘후, 끄리야라고 하는 이러한 미덕들로 끄릿단 이루어져 있는 배단 그러한 구성 요소들 혹은 구분들을 아슈리트야 의지로 삼아서 그것에 의지하여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바바 아베샤 바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힘, 권위, 영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복합어 끝에서 이렇게 바샤트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바바 아베샤의 영향력을 통해서 아니까 라사땀 가땀 그러니까 아니까 라사따로 가땀 가는 것을 까로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트라일로기아 야트라 마얌 느르땀 마얌 느르땀에서 이것을 이제 꾸며주고 있죠. 같은 성수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일로기아 야트라로 마얌 구성되어 있는 마야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이 IFC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복합어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합어 마지막에 임마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게 되면은 보통 관용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진 어떠어떠한 것으로 구성된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트라일로키아 야트라로 구성되어 있는 느르땀 춤을 까루띠 추는 자 이렇게 일단은 야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물은 또 어떠한 인물인가? 이 남성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이 야하를 이제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니시프라티 바따 여기 요거 넣어야 되겠네요. 보다 마히마 이렇게 돼가지고 니시프라티 바따 보다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마히만 위대함을 지닌 자이기도 하고 스와얌 프렉샤카하 그러니까 스와얌 스스로 프렉샤카는 프라익슈 그러니까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프렉샤카 하면은 바라보는 자인데 이 극에서는 또 관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프렉샤카인 사람, 사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니브야한 사람이에요. 니브야는 아주 성스러운 천상을 우리 데바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까빨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까빨린 해골을 든 자, 즉 쉬바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위악다 아바니 바자남을 가지고 있는 그 야샤스를 와하 당신들에게 디샤뚜 주기를 바란다, 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샤, 베샤, 와프후, 끄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나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극이론에서는 이 바샤라고 하는 것이 대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샤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가리키는데요. 극에서는 바로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와푸스라고 하는 것은 외양,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극에서는 그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끄리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뜻도 되지만 극에서는 이 인물들이 취하는 어떤 몸짓, 제스처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사와 의상과 감정의 어떤 표현, 그리고 몸짓이라고 하는 이 문화, 이것을 이제 앞에 것들을 다 받는 것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미덕들을, 이러한 요소들로 일단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요소들로 되어 있는 배단, 그러한 구분들의 아슈리트야 의지하고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쉬바는 까빨리라고도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나타라자로서의 이 쉬바를 떠올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말하자면 극에서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인물로서, 이 춤의 왕으로서 극을 어떻게 보면 통솔하는 그러한 이제 신으로서의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지해서 부아바 아베샤 바샤트, 부아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어떤 존재 혹은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극 속에서는 이 극의 어떤 인물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고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극의 인물들이 표현하는 그 감정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바의 아베샤, 아베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완전히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정이 여기서는 몰입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몰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샤, 영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연기의 요소들과 그 다음에 배우가 행하는 어떤 감정의 그 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안에가 라사땀 가땀, 안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가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인데 우리가 흔히 많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많은, 라싸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라싸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라싸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식물의 즙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말하자면 엑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극에서 라싸라고 하면은 이 감정이 완전히 이제 응축되어서 어떤 미학적인 것으로 승화되어 있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라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티아 샤스트라에서는 바로 이 라싸를 보통 8가지, 그리고 나중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9가지의 라싸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 극은 바로 이 라싸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그 극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상명사를 만들어주는 따를 넣어서 그러한 라싸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트라일로키아 야트라마얌 느르땀. 자, 트라일로키아라고 하는 것은 트릴로카, 즉 3개에서 비롯된 혹은 3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야트라, 여정이나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바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서 이 3개를 완전히 이제 파괴를 하고 새로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주적인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 구절이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트라일로기아 야트라 마얌 느르땀, 이 3개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춤을 까로띠 추는 사람인 이제 쉬바신인 거죠. 그리고 이 쉬바신은 또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니시프라티바따, 이제 프라티바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묶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니시 부정의 접두어가 붙음으로써 니슈프라티바따, 속박되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보다 어떤 지혜를 마히만 갖추고 있는 어떤 위대한 그러한 그 거대한 규모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 또한 스바얀 프렉샤카, 그 스스로 이 무대 위에서 지금 약간 공연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극의 어떤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인물, 관객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스바얀 프렉샤카인, 스스로 그 바라보는 자가 되기도 하는, 관객이 되기도 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야하, 그 사람, 그 니브야하, 신성한 신,
그리고 까빨리, 해골을 든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비압다 아바니 바자남 야샤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샤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나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을 그대들에게 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면은 비압다. 비압다는 완전히 널리 퍼진 가득 찬 뭐 편만한 우리 비압디 하면 논리학에서 보통 그 이제 완전히 그 논리가 들어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변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이 세상에 널리 퍼진 스며든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니 하면은 땅 혹은 지상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과하자나라고 하는 것은 그릇, 용기를 가리키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그냥 물리적으로 뭔가를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추상적으로 어떤 인물이 그만큼 어떤 그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위대한 인물을 가리킬 때 바자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혹은 그것을 완전히 채우는 혹은 그릇에 채워진 그러한 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아바니 바자나라고 하는 것이 이 극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자 마헨드라 비크라마 바르만의 별칭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마도 이렇게 중간에 집어 넣어서 더 그런 의미를 살린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대사와 의상과 감정의 외적 표현, 그리고 몸짓 연기와 미덕, 혹은 몸짓 연기라고 하는 미덕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구분들의 의지를 하고, 그리고 감정의 몰입이라는 그런 힘을 통해서 갖가지 그 미학적인 감상의 상태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3개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춤을 추시는 분, 그리고 속박되어 있지 않은 지혜의 어떤 위대한 힘을 지닌 분이고 그 자신이 스스로가 관객이기도 한 분, 해골을 든 그 신성한 분께서 쉬바신께서 세상의 그릇을 채우는 혹은 그릇에 채워진 명성을 그대들에게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찬탄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극 자체가 이제 쉬바파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쉬바신을 찬탄하는 이러한 개송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수트라 다라의 산문 대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빨리 읽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아이쿠 여러분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마사 디타하갈루 마야 야비야심 바리암 아디크리티아 Samutpanna Vyalikayam Jyestayam Me Kutumbinyam Yuktataraha Prasadanopayaha Yatjirasyadya Vayam Prekshadikare Parisadaniyuktahas마라고 하는 문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 것 같지만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에요. 잘 보시면은 마야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야 나에 의해서 지금 육다 따라하 플러스아다나 오빠야하가 쌈 아사디타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구절의 이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의해서 쌈아 사디타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어 동사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이제 부수적으로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뜨 지금 뜨인데 뒤에 쯔 때문에 쯔가 되었죠. 자, 야뜨 이하는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이제 이유를 말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파리샤다 니육다 하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얌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스마하
라고 이제 우리들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니육다하스마. 우리들은 니육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니육다 되었냐면은 파리사드에 의해서 파리사드라는 단어의 국격 형태로 지금 말하자면 의미상의 주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파리사드 관객에 의해서 관중에 의해서 니육다하스마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제 사마사디타하로 끝나는 이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에 의해서 사마사디타 하면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었냐면은 육다따라하 플러스하다는 우빠야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빠야 하면은 우리가 방편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말 그대로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냐면 플러스하다나 하는 방법이에요. 플라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라앉히거나 달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랠 만한 방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다 따라하라고 하면은 따라 이 비교급 접미사가 붙어서 더욱 육다 적절한이라는 의미가 되죠. 저에게 더욱 적절한 어떤 방편이 달랠 방편이 생겼습니다. 깔루는 이제 강조하는 말로 진짜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누구를 달래는가? 바로 꾸뚱빈냠을 달래는 거예요. 꾸뚱빈냠이라고 하는 것은 꾸뚱빈에 지금 척격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꾸뚱빈 하면은 꾸뚱빈이 하면은 이 이제 여성 명사로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 내가 달랠 방도가 생겼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면 GS다얌 첫 번째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트 반나 위알리가얌 위알리가 하면은 불편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편함이 사무트 반나 생긴 부인, 불편함을 뭔가 느끼고 있는 저의 첫 번째 부인, 매는 나의라는 뜻이죠. 나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무언가 더 적절한 달랠 방도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왜 불편한가? 아디크리띠아, 뭐뭐에 관해서 불편합니다. 뭐에 관해서 불편하냐면 야비야심 바리암, 야비야스는 이제 더욱 젊은이라는 의미예요. 비교급 형사입니다. 그래서 바리아를 꾸미고 있죠. 바리아는 아까 꾸뚱비니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젊은 부인을, 그러니까 부인의 아디크리아, 관해서 사무트반나 비알리가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메 지에스타얌 꾸뚱비냠, 저의 첫 번째 부인을 말하자면 브라사다나 오빠야 달랠 수 있는 육다따라하 오빠야죠. 더욱 적절한 방도가 저에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다 돼서 이 뒷문장까지는 읽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 방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